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5.18 유공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명단에 포함된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득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보셨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요. 예. 일반 유공자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예. 보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정치인 명단을 갖다가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90%는 가짜이죠. 예. 지금 현재 확인된 현재 의원들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확인된 5.18 유공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그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 네 분입니다. 예. 그 네 분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이사장, 추미애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5.18 유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금 그 명단을 보면 거의 90% 이상 그 여권 인사들을 명단을 짰거든요, 대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의도적인 가짜뉴스 만들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5.18 유공자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유튜브나 SNS에 떠돌고 있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받지 않는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 전기료 또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병역 면제 이런 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네,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 수업료 면제, 병원비 면제, TV 시청료도 면제. 자녀 수업료, TV 시청료 면제는 없고요. 예. 병원은 면제는 아니고 할인 혜택이 있는데 제가 아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니까 할인 혜택이 쭉 들어가는 걸 테고요. 예, 보훈병원에 한해서만. 예. 일반 병원은 아니고요. 예. 국가보훈병원에 한해서만요. 예. 취업 시 10% 가산 특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4,600여 명이었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고 2억 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서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국립공원에 갈 때 입장료를 면제받는 게 유일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 예, 사실 65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제가 65세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5.18 유공자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5.18 유공자는 2018년 국가보훈처에 등재되어 있는 총 숫자는 4,415명입니다. 5.18 유공자는 이제 크게 세 부류인데요. 첫째는 그 사망하신 분, 행방불명되신 분, 그게 181명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상자 2,762명입니다. 세 번째가 기타 희생자 1,472명. 아까 그 정치인 4명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타 희생자는 구다든지 연행됐다든지 해직됐다든지 이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을 그 동시성, 지역성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시성, 지역성이 있어야 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리고 광주와 그 일원. 그런데 가령 5월 27일 이후에도 그 연관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간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 광주만이냐, 아니면 뭐 여수, 순천, 전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그 연관성을 갖다 봐야 합니다. 기타 희생자의 경우. 그래서 구속됐을 경우 이제 공소장, 법원 판결문 이런 걸 통해서 연관성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제 그 경우 이제 1,472명입니다. 이것은 뭐 광주에 있는 보상심의원에서 1차 판결하고 또 보훈처에서 2차 판결을 하죠. 근데 이 경우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혜택이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틀린데 그것은 국가유공자한테 공이 해당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랄지 월남전 유공자랄지 독립유공자
그 유공자 혜택 공이 해당되는 혜택은 광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부류 있지 않습니까? 예.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기타 희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설립한 보험병원에서 의료비 예. 약간 감면한다든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랄지 이런 게 있고요. 구속된 사람의 경우는 그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갖다 해당을 해서 국가가 기타 위로비로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경우는 이제 대개 이해찬 대표나 서른 의원이나 저나 이런 경우 이제 각각 구속된, 구금된 입수가 다른데 대부분 지금 다 그것을 장학금이나 사회환원, 이런 형식으로 예. 사회에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내라는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었을 거고. 그렇죠. 예. 민병두 의원은 어떻게 구속되신 거죠? 이해찬 32 의원은 이제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죠. 국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배후 조정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예. 5.18 민주화 운동자로 기타 희생자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요. 저하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전민학년 전민노련 중앙위원회 그 광주 시민군 대변인 또 역할을 했던 그 윤상원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이제 같은 사건이었고 그와 연결해서 그 전후에 저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하는 그 노력을 했다가 하고 시위를 하고 그걸로 반국가 단체로 저희들이 구속되고 나중에 사면복권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범람하는 가짜뉴스 보험 여건 인사가 대부분 유공자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집단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한다고 보고 계세요? 우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거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또 다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내부에 우선 두 가지 정당 내부 정당하고 정치권 밖 두 가지를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의 진원지와 또 동조자. 예. 일단 그 진원지는 정치권 밖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 사회 내에서도 지역 차별주의자, 각종 우월주의자, 이런 집단들이 존재를 해왔었는데 지난 몇십 년의 역사가 사실은 정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또 민주화를 향해서 전진한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어떤 그 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 부적응증이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기들 만족을 찾고 어떤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응징해야 할 어떤 목표물을 정하고 이런 그 정치적 파시스트 미국에 치면 KKK 어떤 정치적 훌리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정치 집단 내부에 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해도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바로 사실은 이 5.18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또 우리 성역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뿌리를 찾고 방향을 찾고 정통성을 찾고 이런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보수 세력들은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한때 했다가 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잃으면서 일종의 극우 포퓰리즘, 일종의 트럼피스트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축소 왜곡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외부에 이런 가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동조화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방금 의원님 해석대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치고요. 근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종명 의원도 그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은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법원 판결로 이미 결정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했던 그런 일부의 집단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명단 공개를 갖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이제 헌양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국가의 정통성을 세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고 또 매달 국가보훈처나 문광부가 이번 달에는 어느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이렇게 헌양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참전 희생자 또 무공수훈자, 월남전 참전 희생자 이런 분들은 각각 자기들이 등재를 갖다가 그 회에 등재를 하거나 또 회에서 공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도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그 법을 고쳐서라도 이걸 공개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어떤 의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이 이것을 공개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6.25 참전 희생자도 그렇고 또 월남전도 그렇고 무공수훈자도 그렇고 어떤 경우 이제 고엽제도 그렇고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그 질병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좀 공개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유증이 다른 걸로 전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갖다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마 광주도 5.18 민주화운동자도 같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5.18 유공자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 독립운동가처럼 공개를 원한다. 그래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이 그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만원 씨가 사실은 관련해서 여러 건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혹은 일부 문제도 받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집행유예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기를 살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그 지속적 반복적 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집행유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누범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차제 이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방지법 이런 것처럼 반인륜적 범죄 또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재현되고 현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기승을 부리고 다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엄하게 처단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다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이 법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다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 5.18 모독 발언한 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혹은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는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마 제명을 의결했을 때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걸렸을 때 갖고 있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원권 정지를 갖다 1년 정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공천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두 가지 중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한 것 중에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장 발부를 2명을 거부했는데 그 법의 해당 요건에 이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자격 요건을 들춰보면 군 법무관 변호사 5년 이상이랄지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했다랄지 법의학 전공자로 5년 이상 재직했다랄지 역사 전공 5년 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자기들의 주장을 갖다 이제 굽히지 않고 재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재추천될 경우는 또 재임명을 갖다 여전히 임명을 갖다 거부하겠죠. 이 경우 그러면 구성이 완료된 걸로 보일 것이냐. 9명 중에 이제 2명이 결국은 자기요건 미달로 임명성을 못 받는데 구성을 완료된 걸로 보고 활동을 갖다 시작할 거냐.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한은 2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미구성으로 보고 계속 정치적 쟁점을 남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